스프링 시큐리티 활용 사인 JWT 모델. 자, 오늘은 그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에 이제 우리가 JWT를 적용을 할 텐데, 그 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하는 그 모델 있죠. 회원가입 모델 있잖아요. 이걸 저는 지금 사인이라고 했고, 이 사인에 세션을 사용하지 않고 JWT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인 JWT 모델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모델을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선 요 목차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영상의 소스는 요 QR코드 찍으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사인 JWT 모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제가 설계를 쭉 했거든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사인 JWT 모델은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에 세션을 빼고 JWT를 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델명을 지어봤습니다. 영상을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낸 모델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우선 모델 제가 설계한 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유스케이스가 있는지 회원 가입하고 회원 로그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로지컬 뷰, 여기 4+1 아키텍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여기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관리자, 회원, 비회원이 있고요. 관리자는 가입을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고, 비회원은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럼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가 가입 승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 됐을 때는 이제 로그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회원 탈퇴하는 유스케이스가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오늘 코딩에서는 이 가입 승인과 회원 가입, 그 다음에 회원 탈퇴 부분은 좀 빼고요. 회원 가입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네, 빼고 로그인 위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가 세션을 사용하지 않고 JWT를 사용하는, 웹토큰을 사용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모델을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스케이스를 봤으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봐야죠.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가 있고요. 유저에는 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속성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용자는 앱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권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오소러티가 있고요. 그래서 유저는 여러 개의 오소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좀 내용이 많아서, 자, 우선은 이제 로그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이 우선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 이거 간단하게 좀 요거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 UML이 뭐냐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브라우저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그 화면,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컨트롤러 영역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화살표 있는 거는 이게 컨트롤인데, 이 스프링에서의 컨트롤러가 아니고, 요거는 스프링에서는 이제 서비스 어노테이션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로그인 서비스, JWT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에 언더바가 있는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는 엔티티를 나타내는데, 엔티티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양은 뭐 다들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자, 그럼 이제 로그인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흐름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회원이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폼이 나오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백엔드 쪽으로 가서 로그인 서비스가 처리를 하겠죠. 어떻게 처리를 하냐? 아이디 패스워드를 DB 조회해서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고 성공을 하면, 여기 성공을 하면 오소리티를 조회하게끔 저는 플로우를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설계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일치 확인을 위해서 DB 한번 조회할 때 여기서 있으면 오소리티까지 다 가져오도록 로직을 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 플로우가 분리가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회를 하고 오소리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불일치 됐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릅니다 라고 에러를 뱉어내겠죠. 자, 이제 성공해서 오소리티까지 가져왔으면 이제 토큰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토큰 생성을
JWT 서비스에 요청을 하고 이 JWT 서비스는 토큰을 만들어줍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ID 정보, 롤 정보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키는 따로 이제 별도로 JWT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럼 이 토큰 발행이 된 거를 저는 여기 10번에 토큰 저장이라고 해놨잖아요. 토큰 저장. 토큰 저장은 이 보안을 고려를 해서 이게 토큰이 해킹이 됐어. 그러면 토큰을 지워버리면은 그 토큰으로는 만료됐든 안 만료됐든 무조건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려면은 요런 플로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토큰을 저장하고 관리자가 이 토큰 캐시, 주로 우리는 레디스를 사용을 하겠죠.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레디스에 그 토큰 정보를 토큰이 못 사용되게끔 조치하는 작업을 해주는 플로우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에는 요 플로우를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좀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개발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플로우도 필요로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요거는 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로그인 서비스가 JWT 서비스에서 발행해준 토큰을 로그인 페이지 프론트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액세스 토큰,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앱 내에 있는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로그인 플로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토큰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가지고 리플래시 토큰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시 액세스 토큰을 얻어내는지에 대한 로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원이 페이지에 접근합니다. 쭉 여기 서비스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로그인 한 후에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적어놨고요. 그래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토큰까지 얻어서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은 이 서비스 페이지 내에서는 토큰 검증을 이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필터에 그 세팅을 할 건데 그 서비스 페이지를 통할 때 시큐리티 필터에 의해서 JSON 웹 토큰이 검증이 되겠죠. 이 검증이 되고 이 필터에서 검증이 실패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과된 건 너무 간단하죠. 통과되면 그냥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면 되니까. 자, 실패했을 때 그때를 가정을 해서 플로우를 그려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토큰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토큰을 이용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럼 토큰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토큰이 만료됐다고 알려주고 이 서비스 페이지는 리플래시를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리플래시 토큰이 있으니까 액세스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얘기는 액세스 토큰 관련이었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리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서비스 쪽에 리플래시 토큰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로그인 서비스가 리플래시 토큰을 검증하는 일을 JWT 서비스에 위임을 해서 이 JWT 서비스가 리플래시 토큰을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옳다, 정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다시 만들어서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리플래시 토큰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리플래시 토큰이 아직 만료가 안 됐으면은 그 리플래시를 그대로 담아서 새로 만들어진 액세스랑 줄 것이냐는 그거는 이제 정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야 그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액세스 토큰은 신규로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로그인 서비스는 신규 액세스 토큰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액세스 토큰 위에서 로그인했을 때처럼 이렇게 성공하면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 18번 같은 경우에 액세스 리프레시 기존의 것을 제거하게끔 돼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존의 것을 이제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직은 여기서는 회사 내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로그인 했을 때 신규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이 발행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토큰이 만료가 됐을 때,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됐을 때 리플래시 토큰을 서버 쪽에 전달을 해서 다시 액세스 키를 토큰을 획득하는 과정. 네,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쭉 그려봤고요. 요게 이제 OAuth2에 보면은 OAuth2도 이제 JWT로 토큰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서버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리플래시 토큰을 어떻게 하는지 그 플로우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토큰을 캐시에 저장을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로직도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랑 클래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로지컬한 로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리뷰를 하면서 로그인 로직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회원가입 로직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사용자를 찾아서 검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액세스 토큰과 리플레이스 토큰을 얻어내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사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회원가입은 좀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사용자가 이름이랑 이제 패스워드랑 뭐 그다음에 기타 정보는 제가 좀 생략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넘어왔을 때 사인업 서비스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인업 하게 되면은 사용자를 추가하는 메소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요. 회원 로그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테스트할 메서드는 사인인이고요. 이 사인인의 로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로그인 폼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보내주면은 이러한 로직이 흐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인 VO 안쪽에다가 뭘 보여주냐? 액세스하고 리프레시 토큰을 담아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의 이름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저 포트라고 해놨는데 이 유저 포트는 인터페이스로 처리를 해놨고요. 이게 실제 구현으로 가게 되면은 구현 그 리파지토리까지 쭉 쫓아서 리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부분이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로직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제 암호화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메소드 안쪽에 포트에서 요 find by user name 패스워드에서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로직은 리파지토리에서 사용자를 조회해서 가져온 거에 그 패스워드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의 패스워드 엔코드를 이용해서 엔코디드 된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추가적인 로직은 유저 포트에서 구현이 될 건데 저는 이제 여기 테스트 코드에서는 그냥 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요런 게 이 목으로 이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이렇게 설계 구조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 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DI라고 얘기를 하죠. 디펜던시 인젝션. 그런 부분이 이제 유저 포트에서 구현이 될 예정이고요. 유저 포트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유저 포트를 저는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가 있으면 토큰을 만들어내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요 메소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선 사용자가 이제 인증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소로티 리파지토리를 쭉 파서 이 오소로티 리파지토리를 파는 거는 또 오소로티 포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거기서 권한 목록들을 쭉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 목록하고 사용자 이름, 유저네임을 넘겨주게 되면은 어디다 넘겨주냐? 이 토큰을 만드는 서비스. JWT 소스 토큰을 만들어내는 그 서비스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액세스 토큰, 제너레이터 리플래시 토큰 이렇게 만들어내서 받아온 것을 사인 VO에 담아서 이렇게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저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을 저는 수루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이제 전용으로 사용이 되는 익셉션들을 하나로 관리하려면은 그 앱 전용 익셉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그냥 런타임 익셉션으로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원이 로그인 했을 때 토큰이 정상적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테스트 코드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실패를 했는 경우가 뭐냐면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사용자가 패스워드가 틀리다던가 아니면 사용자가 없다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의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사인페일 테스트라고 만들어 놨고요. 사용자를 찾아서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고요. 없다라고 리턴을 한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요 사인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실패했을 때의 경우 두 개의 작성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성공했고요. 다음으로는 실패했을 때 네, 성공했습니다. 사인인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토큰 값을 그냥 임의로 목 처리를 해서 넣었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회원 로그인 부분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JWT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목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그 회원 로그아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회원 로그아웃을 할 때 모델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직 고민 중이라서 이렇게 투도 처리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리플레시 토큰을 이제 요청하는 케이스를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한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계속 페이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액세스 토큰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리플레시 토큰으로 이제 새로 액세스 토큰을 획득해야 되는 케이스. 요게 리플레시 토큰 테스트이고요. 여기서 이제 리플레시 토큰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거는 목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플레시 토큰을 이제 로그인 서비스가 받아가지고 리플레시 JWT 서비스 쪽으로 이제 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때 이제 토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토큰에서 사용자 이름을 꺼내 와가지고 그 이름을 이용을 해서 액세스 토큰과 리플레시 토큰을 새로 만들어내는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리플레시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가져오고요. 요게 베어러 토큰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JWT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JWT 토큰 서비스에서 이 토큰 리플레시 토큰 안쪽에 있는 이제 유저네임을 끄집어 오는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유저네임을 이제 꺼내 오게 될 거고 이거를 꺼내 왔을 때 토큰을 만들어주는 거는 로그인 했을 때 만들어준 제너레이터 토큰 VO를 이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리플레시 토큰에서 사용자 이름을 꺼내왔어요. 꺼내왔는데 데이터베이스에 그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리플레시 토큰은 일반적으로 액세스 토큰보다 만료 기간을 좀 길게 잡기 때문에 회원을 한 번 더 회원 이름이 회원 테이블에 있는지 한 번 더 검증하는 로직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로직은 안 넣어놨어요. 아까 그림에서도 안 그려놨고 요 코드도 안 돼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전달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액세스 토큰이랑 요거 그냥 발행하는 거니까 나머지 로직은 사인인 했을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리플레시 토큰도 마찬가지로 토큰이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유효하지 않았을 때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거. 실제 토큰이 리플레시든 액세스든 이 JWT 요 토큰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른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거에 대한 로직을 한번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구현하는 거를 소스를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JWT 서비스, 로그인 서비스에서 JWT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로그인 서비스를 한번 구현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서비스에서 실제로 이용을 하는 JWT 서비스를 한번 구현하는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큰을 생성해내는 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입니다. 베어러 토큰 서비스라는 곳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generate access toke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access 토큰 이게 리플래시면은 이제 리플래시 토큰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generated access 토큰하고
generated refresh token 이렇게 메소드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왜냐면은 만료일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메소드로 그냥 아예 파라미터로 이렇게 구분자를 넘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토큰 서비스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시는지는 토큰 서비스 내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메소드 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토큰 서비스 내부에서 이제 리팩토링을 통해서 만료 시간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메소드를 프라이빗으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항상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실제 코드 구현 코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길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Generated Access 토큰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베어러 토큰 서비스라고 제가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앞서 보셨듯이 사인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서비스에서 베어러 토큰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어러 서비스 토큰 서비스를 한번 보면요. 우선 이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 혹은 제가 지금 소스를 링크를 공유해 드렸잖아요. 소스에 보시면은 그 소스는 지금 현재 요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요 소스를 지금 링크를 걸어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스텝 1이라고 있거든요. 네, 스텝 0하고 스텝 1 두 개를 보시면 요 JW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Generated Access 토큰이 있고 Generated Refresh 토큰 이렇게 두 개 따로 만들어 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 둘은 지금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보기 안 좋은데 Generate 토큰이라는 프라이빗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로 얘가 액세스 토큰이냐 리프레시 토큰이냐를 구분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요거란 얘기죠. 제너레이트 토큰. 그래서 파라미터를 유저네임이랑 오스러티랑 그 다음에 토큰 타입은 이넘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넘에서 이 액세스는 뭐냐면은 이제 현재 시간에서 플러스 1시간, 유효 시간을 1시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은 7일을 줬습니다. 7일을 줬고요. 보통 이렇게 1시간까지 안 주죠. 액세스도. 이제 한 15분 정도 주는데. 한 15분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토큰은 한 일주일 정도, 혹은 뭐 하루 24시간, 이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디나이라는 토큰 타입도 만들었는데, 요거는 만료되는 거를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임의로, 테스트용으로 디나이라는 타입도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7일을 해놨습니다. 무조건 실패하겠죠. 무조건 유효기간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 토큰은 이제 JWT 빌더 그다음에 서브젝트 유저네임이 이 서브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러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가지고 클레임에다가 쭉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토큰 타입에 따라서 만료 시간이 여기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네임은 서브젝트에 넣고 그 다음에 만료 시간은 exploration이라는 곳에다가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컴팩해서 토큰을 스트링 문자열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토큰 만드는 요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텝 1, 요 스텝 1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하고 이전 영상 참조를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는 액세스하고 리플래시가 만료 시간을 달리해서 만들어진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만료 시간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토큰이 유효하지 않은 케이스는 토큰이 변조됐거나 아니면은 만료 시간이 지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만료 시간 여기 있으니까요. 예, 만료 시간. 여기 엑스플로레이션에다가 이렇게 만료 시간을 세팅을 해주게 되고 토큰에 대해서 이제 풀 때 토큰을 받아서 파싱을 해야 되잖아요. 파싱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파싱을 하게 되는데 이 파싱하는 도중에 그 만료 시간을 체크를 한단 말이죠. 이 만료 시간을 체크했을 때 어떤 익셉션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아까 전에
deni라는 거를 좀 따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generate deny 토큰이라는 메소드도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메소드로 호출을 해 보면은 익셉션이 발생해요.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냐면은 만료 시간에 대한 익셉션이 발생하는데, 그걸 제가 찍어 보니까 expired JWT exception이라는 것을 수루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제 디스크립션에도 expired라는 문자열이 찍히게 되고, 요런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expired JWT exception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링크 시켜드린 소스는 요거 파일 하나입니다. 요게 좀 여러분들 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테스트 코드 안쪽에다가 제가 이제 서비스랑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서비스랑 이런 모든 코드들을 하나에다 다 모아놨으니까 다른 데 쫓아가실 필요 없이 요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저 포트라든지 이제 오스러티 포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놓은 인터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사인 JWT 모델이라는 제가 좀 임의로 만들어낸 그 모델을 한번 설계를 하고 그거를 테스트 코드로 이제 구현한 소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델을 가지고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